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이 여기 양극재사들에 다 이제 그 녹아져 있는 거라고 챗GPT 같은 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요? 금방 만들거든요, 딴 애들이. 결국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근데 예전에 그 OCI 있잖아요, 동양제철화학. 그때도 막 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막 주문이 폭주하고 그래가지고 증설하고 이슈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취소되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 OCI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OCI가 했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폴리실리콘. 그건 뭐 그냥 폴리실리콘 그냥 단일 제품이니까 그냥 이제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 양극재는 이제 이게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에다가 초미세먼지 크기의 입자를 이제 코팅을 하는 진짜 그 고려 청자의 비색을 내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마 잘 준비했나 모르겠네. 요거 한번. 그래서 이제 그 양극재 쪽을 보면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 심장은 양극재고, 양극재 기술의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K 양극재 4대 업체의 90%급 하이니켈은 독보적 경쟁을 가지고, 그래서 양극재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비색이거든요. 이 비색을 내는 그 기법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양극재 만드는 과정이 혼합해서 소성해서 분쇄, 세정, 코팅, 소성, 포장이 나오는데, 이 두 번의 소성 과정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고려 청자로 치면은 그 가마에서 굽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잘 굽느냐에 따라 갖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뭐랄까 그 가마에다가 이제 이 문을 열었다가 얼마 있다가 닫고,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여튼 되게 뭐 어렵대요. 이제 뚜껑을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이 여기 양극재사들에 다 이제 그 녹아져 있는 거라 갖고, 저거는 우리 금양 같은 경우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무식한 질문이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지금의 시스템, 뭐 그 전도체가 될지, 전고체가 될지, 배터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뭔가 지금에 있는 것보다 뛰어난 배터리가 기술력의 발전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면, 신기술이 나온다면 이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이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NCM9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계속 기술 개발하고 당연히 다 있습니다. 후속작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중국은 LFP, 우리는 NCM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가지고 우리는 5년, 10년 계속 팔아먹을 거야. 배터리, 양극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LFP도 당연히 할 수 있고 NCM도 할 수 있고, NCM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해서 이제 뭐 코발트를 줄인다. 최근에도 코발트 프리 양극재도 개발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다양한 변주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 변주는 이제 이 업력이 얼마나 오래 쌓이느냐,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 갖고, 단순하게 돈만 때려 박아서는 안 되고, 그 기술자들이 이 피땀 눈물과 그 다음에 시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생각에 배터리 뭔가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기계화로 뭔가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힘이 그 기술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노동자들, 기술자들. 그래서 배터리가 투자할 만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챗 GPT 같은 거,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제가 그 담당이었다니까요. 어떤 거? 그 이제 그런 벤처 쪽, 이런 이제 기술,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게 원래 제 담당이었다니까요. 그게 제가 더 노하우가 많은 분야고요. 이거는 제가 새로 배운 거예요, 사실은. 1, 2년밖에 안 됐고, 그게 제가 30년 한 거거든요. 챗 GPT 같은 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요?
금방 만들거든요, 딴 애들이. 하긴 그게 게더링만 정보만 잘 모으면 된다 뿐이지 그렇죠. 기술력은 오픈된 거니까. 코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술, 이 아날로그 기술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블링블링한 거를 좋아하고 첨단 그런 거는 되게 이제 마음에 끌리는 거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챗GPT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돈이 되는 거는 이 가마에서 직접 굽고 이런 거, 남들 안 하는 거, 이런 노하우가 있는 여기서 사실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그 김밥집 아줌마가 그 흐름하게 보이는데 출퇴근은 벤츠 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럼요.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아니요, 진짜. 그 명동에 떡볶이 파는 그 아줌마가. 거기는 다 부자들이고. 벤츠 타고 출퇴근한다는 명동은 그 우스갯소리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구걸하시는 분도 퇴근할 때는 벤츠로 퇴근한다고. 네,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양극재, 그 다음에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현재 4대 천왕, 이 기업들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시는 그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내재화, 이게 이제 사실 테슬라가 또 불 붙인 거기는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예, 걱정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때 딱 규정을 하셨거든요. 만들어봐야 완성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만 쓰는 거고 테슬라도 그 테슬라 모델 중에서도 일부만 쓰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일부만 써갖고 무슨 뭐 큰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직접 만들면 LG한테 좀 가격 협상력 같은 거. 우리도 만드니까 좀 싸게 줘야 안 되겠어? 이런 정도지. 그게 시장을 바꾸고 할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의견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전기차보다도 수소차에 대한 기대가 더 컸었잖아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더 효율성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 수소차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또 이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 산업이 찌그러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수소차는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비쌉니다. 수소도 비싸고 수소차도 비쌉니다. 그 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 해결은 시간이 좀 저희는 걸릴 거라고 보고 아마 28년, 30년 정도는 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좀 병행 양립하는 저희는 구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은 무조건 전기차가 싸요. 전기가 수소보다 무조건 싸거든요. 그래서 수소 대비해서는 그 그러니까 이제 운용 비용이 이제 저렴하다는 그 장점은 끝까지 갖고 갈 거고, 다만 이제 전기는 샀을 때 충전의 불편함. 이제 수소는 그냥 이제 주유하듯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 갖고 결국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아파트 같이 이제 이게 충전 시설이 좀 제한된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맨날 불편하고 밤에 자는데 전화 와서 차 빼달라고 귀찮아 갖고 수소를 좀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집 전용 이제 충전소 만들어 갖고 타고 다니면 되게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쪽은 전기차가 좀 유리할 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전기차 환경 같은 이런 것이 된다 하더라도 전기차가 그러니까 수소차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거고,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님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 느끼는 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경쟁이 나온다 그러면 배터리의 어떤 혁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혁신.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 원으로의 어떤 전이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소차 같은. 저희 기술진 쪽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가장 궁극적인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요새 핵융합이 또
예. 핵융합에서 사실은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기술적으로 국뽕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국뽕 아닙니다. 예. 예. 수소는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예. 유럽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이 앞서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예. 핵융합은 옛날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열심히 해갖고 진도가 제일 좀 많이 나가 있긴 한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핵융합은. 그 핵융합 가지고 요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예. 단어가 소형 원전 예.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궁극적인 가장 에너지원은 이제 핵융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산업의 사이클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지금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핵융합을 해서 그게 궁극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핵융합 발전소를 차에 실을 수는 없으니까 핵융합을 통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그건 역시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핵융합이 나중에 이제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경쟁력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는 처음서부터 그 광산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공급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여기에서의 좀 우월성이 있지 않냐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광물 자원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포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광물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될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단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서구 민주주의 진영에서 이제 중국을 하나의 큰 적대국으로 보고 그런 형태로 지금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유럽 장관들하고 미국 장관 이제 우리 한국의 장관도 있었고 같이 해서 이제 회의체를 해갖고 한 게 중국의 그 광물 지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힘을 합쳐갖고 네. 이제 그런 회의를 했었고요. 그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희 이제 금양이 그 광산 개발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카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광물을 1대1로 해서 예. 미국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랑 같이 손을 잡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중순 되면은 이제 CRMA가 통과될 텐데 CRMA가 이제 그 표현은 완곡하게 광물 이제 그 밸류 체인에 이제 다변화라고 얘기하지만 다변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쓰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국이니까 다변화 이꼬르 중국을 제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제끼면 유럽의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 회사들이 광물은 중국 손을 거치지 않은 광물을 써야 되거든요. 아. 예. 그 광물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한국 회사가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에코프로.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돼서 날아가는 네. 거고요.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 세 번째로 저희 금양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 우리 박 이사님이 우리 8.15 모니터에 참 여러 번 나오셨는데 한 번도 우리가 금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여러 가지 공정성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실까봐 금양에 대해서는 좀 아예 처음부터 얘기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왕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책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이 백색 석유라고 리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표현을 하셨고 이게 이제 확보하는 게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그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살벌한 환경인 건가요? 그러니까 위급한 환경인 건가요? 위급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광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광물들은 되게 흔해요. 니켈만 해도 이제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게 니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망간 같은 경우는 흔하디 흔한 게 망간이고, 코발트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서 거기서 거의 나다시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코발트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기술 방향을 잡아서 코발트도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딱 하나 문제되는 게 리튬이거든요. 이 리튬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예.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예, 없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게 리튬은 사실 많이는 있는데 그게 경제성 있는 리튬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모 기준으로 해서 봐서는 리튬을 개발해서 돈이 남으려고 하면 이제 1000 ppm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산 쪽, 이제 스푸듀민이라고 하는 광석 기준의 리튬이 이제 돈이 되려고 하면 1%의 함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광산이나 연모가 많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은 리튬 광산 같은 것들이 그동안 크게 이렇게 연구 개발이 됐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네. 2020년만 해도 리튬 가격은 되게 저렴했어 갖고 지금 그 이후에 한 뭐 15배, 20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중요해서 많이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매장량이나 매장지가 정확하게 파악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보니까 뭐 돈벼락 맞았다 인도가 예, 예, 세계 2위로 갑자기 뛰어올랐다.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찾아보니까 인도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리튬을 크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개발이 아직 안 된 거지. 하다 보면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저희는 그 유력한 지역을 일단 아프리카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 거기는 그 지역은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유력하게 보고 있는 지역이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화산 활동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에 바다에 묻혀 있던 이런 지형들이 솟아오른 지형들입니다. 거기가 다.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이제 나트륨과 리튬이 있는데 그게 솟아올라갖고 오랜 기간 이제 응축돼서 그게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지질학을 딱 보면 그게 남미의 그 지역, 남미 트라이앵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그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 개발하듯이 그러니까 광산을 개발하듯이 이제 리튬 광산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 결과물들이 또 계속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선두에 있는 게 이제 광산 쪽에서는 저희 금양이니까요. 금양. 예. 그렇군요.